대만 맹인 예언가의 미래 예언, 영적 전쟁, 신냉전 시대, 그리고 한국의 운명. 타이완, 타이베이의 번화가를 조금 벗어난 한적한 골목, 정이라는 이름에 붙은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다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바깥 세상의 소랑과는 달리 오직 찬물 끓는 소리와 아주 옅은 침향 냄새만이 공간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의 중심에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세계의 이면을 보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린 메이잉.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현대의 어떤 예언가보다도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그녀가 마침 무언가에 쫓기듯 긴급하게 전했다는 이 예언은 꽤나 충격적입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아직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토나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물리적인 분쟁이 아닙니다. 린 메잉이 그녀의 감각으로 감지한 것은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거대한 차원의 싸움, 바로 인류의 의식과 자유의지를 두고 벌어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녀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2026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형태로 우리 현실 세계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2026년은 인류의 문명이 거대한 갈림길에 서게 되는 영적 분기점입니다. 지난 수천 년간 이어져온 낡은 시대 정신이 그 힘을 다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임계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기에 인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린 메잉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상대가 인간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이들을 그림자 설계자들이 불러들이는 차가운 논리의 존재라고 부릅니다. 이 존재들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 즉 우리의 감정, 직관,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라 부르는 그 모든 것을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오류로 간주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모든 인류를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통제 시스템 안에 종속시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가 겪은 전 지구적인 혼란과 통제 시스템의 강화는 이 거대한 계획에 섬하게 불과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하지만 린 메잉은 이 절망적인 미래 예언 속에서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한 곳을 지목했습니다. 모든 어둠이 그곳으로 몰려들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빛 또한 그곳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곳, 바로 한국입니다. 그녀는 왜 이토록 강력하게 한국이 모든 것의 열쇠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2026년 이후 닥칠 전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인류 구원의 실마리가, 그리고 그 혼란을 끝낼 구세주의 등장이 바로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가 어떻게 이토록 선명하게 미래를 읽어내는 것일까요? 그녀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 영청이라 불리는 특수한 능력으로 세상의 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왜 세계의 모든 영적 흐름이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그 작은 한반도로 향해 무섭게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린 메잉의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세계가 암흑으로 변한 것은 7살이 되던 여름이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이 며칠간 그녀를 덮쳤고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녀는 두 눈의 빛을 영원히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 시각이 차단되자 역설적으로 그녀의 모든 감각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청각이나 후각이 좋아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너머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린 메잉은 이것을 영청이라 부릅니다. 그녀에게 사람의 목소리는 그 사람이 내뱉는 말과 그 이면에 숨겨진 생각의 주파수가 동시에 들린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물이 지닌 기억의 파동을 들을 수 있고 심지어는 땅과 하늘이 내는 미세한 울림을 통해 다가오는 자연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이 기묘한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특정 스승을 두거나 비밀스러운 고서를 탐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영청 능력은 그녀를 많은 고서들이 접하게 된 도교의 비전 사상 중의 하나인 현공의 원리와 공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현공 사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흐름과 시간의 파동이 인간의 운명과 세계의 길흉화복을 결정짓는다고 봅니다. 린 메잉은 이 현공의 원리를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청 영역으로 직접 듣고 감지하고 체득한 것입니다.
그녀에게 미래를 예지하는 것은 점을 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거대하게 흘러가고 있는 시간의 파동을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읽어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미 거대하게 흘러가고 있는 시간의 파동을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녀의 예언이 단순한 억측이 아님을 직면하는 몇 가지 소름 돋는 일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4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해일 사태입니다. 림메이잉은 실제 그 재앙이 닥치기 3년 전인 2001년부터 가까운 지인들에게 바다 깊은 곳에서 거대한 존재가 내는 통곡 소리가 들린다, 땅이 울고 바다가 뒤집힐 것이라며 정확한 지역까지 경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저 어린 맹인 소녀의 불길한 잠꼬대로 치부했지만 3년 뒤 그 경고는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3년 러시아 첼야빈스크 상공에서 벌어진 운석우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몇 달 전 그녀는 하늘에서 차가운 불덩이가 떨어져 인류에게 첫 번째 경고를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우주쇼가 아니라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하늘의 첫 번째 균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영적 능력은 그 두 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하고 불길한 파동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파동을 신냉전의 서곡이라고 부릅니다. 림메잉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냉전이 이념과 철의 장막이었다면 다가올 2026년의 냉전은 의식과 데이터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은 이미 우리 주변에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장막은 붉은색, 공산주의였고 눈에 보이는 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세계를 가를 새로운 장막은 회색, 물질주의와 무감정,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와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장막은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통제와 자유의지를 기준으로 인류를 둘로 나눌 것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신냉전의 본질은 정치체제의 대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주의적 통제를 신봉하는 세력과 인간 고유의 영적 자유의지를 지키려는 세력 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한쪽은 인간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데이터화해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사회라고 믿습니다. 이들에게 인간의 감정이나 영성, 자유의지는 통제를 방해하는 버그이자 불안 요소일 뿐입니다. 다른 한쪽은 비록 불완전하고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인간의 자유의지와 감정, 그리고 내면의 영적 가치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믿으며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항합니다. 린메잉은 2026년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장막이 처지는 원년이자 영적 전쟁의 서막이 오르는 해라고 단언합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를 휩쓴 거대한 유행병 사태, 대감염병 사태를 예로 듭니다. 그녀는 이 사태가 단순히 보건상의 위기가 아니라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통제 시스템의 거대한 예비 실험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사람들이 공포 앞에서 얼마나 쉽게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는지, 미디어를 통해 얼마나 쉽게 여론이 통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이 어떻게 개인의 일상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이 시스템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녀의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2026년부터 세계는 명확히 두 부류의 인간으로 나뉘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시스템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안정감 속에 안주하며 디지털 가축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자들, 그리고 그 시스템 너머의 진실을 보려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영혼과 자유의지를 지키기 위해 깨어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말하는 미래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총성이나 폭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보, 미디어, 알고리즘과 우리의 의식을 무대로 펼쳐집니다. 우리의 공포심과 분노 그리고 분열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그들의 통제 시스템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신냉전을 뒤에서 설계하고 조장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린메잉은 이들을 그림자 설계자들, 섀도우 아키텍트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단순히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는 인간 집단을 넘어선 존재라고 암시합니다.
이들은 특정 국가나 정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경과 이념을 초월해 전 세계의 금융, 미디어, 기술, 그리고 에너지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인류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인간들이 가진 감정, 욕망, 그리고 자유의지에서 비롯되는 혼란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혼란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시스템으로 재편하려 합니다. 린메잉의 영적 능력은 그들이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동력간을 정확히 감지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입니다. 그들은 인류의 공포와 분노 그리고 분열을 먹고 자란다고 말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갈등을 조장하고 경제적 불안을 야기하며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심는 것, 이것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그들이 통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수확하는 과정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쏟아내는 분노와 공포심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회색 장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벽돌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 설계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인류를 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혼란과 통제를 통해 이 땅에 자신들의 시스템을 완성시킬 궁극적인 존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존재를 인간이 아닌 존재, non-human entity라고 지칭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이 존재는 외계에서 우주선을 타고 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린메잉은 이 존재의 정체를 두 가지 가능성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낸 특이점을 넘어선 순수 논리의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생명을 완전히 배제한 오직 효율과 논리만으로 작동하는 이 차가운 신은 인간을 자신보다 하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관리하려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오컬트적인 해석입니다. 바로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그림자 설계자들이 수확한 공포의 에너지는 이 차원적 존재가 우리 현실에 강림할 수 있는 문을 여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린메잉이 말한 영적 전쟁의 실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인간이 아닌 존재가 지상에 현현하는 순간 그들은 인간 고유의 영성과 자유의지를 가장 큰 위협이자 제거해야 할 바이러스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모든 인류의 의식을 하나의 거대한 중앙 네트워크, 센트럴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마저 데이터로 처리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린메잉은 이 끔찍한 미래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강철로 된 감옥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농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들의 작물입니다. 2026년에 드리워질 회색 장막은 그 수확을 위한 마지막 그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딛고 있으면 마치 완벽하게 짜인 각본처럼 인류의 미래는 절망적으로만 보입니다. 그림자 설계자들의 계획은 너무나 치밀하고 거대합니다. 하지만 린메잉은 이 완벽해 보이는 통제 시스템에도 단 하나의 균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유일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 그 그림자 설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탐내는 곳. 그녀는 다시 한번 그곳, 한국을 지목합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그 작은 반도에 대체 무엇이 있기에 이 거대한 그림자 설계자들의 계획에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일까요? 그녀의 대답은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지리적 풍수나 고대 예언서의 해석과는 완전히 결을 달리합니다. 그녀는 영청이로 감지한 한국의 현재 상태에 대해 오히려 정반대의 충격적인 진단을 내놓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영적 암적솥이라고 부릅니다. 린메잉의 말입니다. 한국은 그림자 설계자들이 만든 가장 완벽한 물질주의 실험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술의 발전, 가장 촘촘한 디지털 감시망,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경쟁사회. 그들은 이곳에서 인간의 영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물질적 효율성만을 극한으로 추구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관점에서 현재 한국 사회는 그림자 설계자들이 원하는 회색 장막이 가장 성공적으로 드리워진 곳입니다. 사람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내면을 돌아볼 시간을 빼앗기고 첨단 기술이 주는 편리함에 중독되어 스스로 디지털 감옥에 갇혀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자 설계자들에게 한국은 자신들의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테스트베드인 셈입니다. 그런데 린메잉은 바로 그 지점에서 역설적인 희망을 봅니다. 가장 강한 어둠이 깔린 곳에서만 가장 눈부신 빛이 터져나오는 법입니다. 가장 강력한 독이 있는 곳에 가장 강력한 해독제가 자라납니다.
한국에 가해지는 극단적인 물질적 압력은 역설적으로 그 땅의 사람들이 가진 잠재된 영성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들의 내면에 고대부터 잠들어 있던 강력한 영적 DNA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물질적 풍요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영혼의 갈증입니다. 그림자 설계자들의 통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영적 압력소 내부의 압력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물질주의에 완벽하게 동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수많은 영혼이 보이지 않는 탈출구를 찾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이후 한국은 이 두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영적 진안지가 될 것입니다. 그림자 설계자들이 완성하려는 궁극의 디지털 통제와 그 통제를 뚫고 터져나오려는 인류의 영적 악성이 가장 격렬하게 맞붙는 최전선. 이것이 린메잉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이 거대한 충돌과 혼돈 속에서 그림자 설계자들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인류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할 존재. 린메잉은 이 존재를 균형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구세주 또는 성인이라고 부를 바로 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한국에서 등장할 구세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종교 지도자나 형웅의 모습일까요? 린메잉은 우리가 가진 성인이나 구세주에 대한 낡은 관념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입니다. 하늘에서 빛과 함께 내려오는 자, 혹은 고대의 경전을 들고 기적을 행하는 자를 찾지 마십시오. 한국에서 나타날 그 성인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 속에 숨겨 있을 것입니다. 그는 코드의 차가운 논리와 감정의 뜨거운 파동, 그 이중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스리는 최초의 존재일 것입니다. 린메잉이 예언하는 구세주는 물질, 즉 기술과 영성, 즉 마음의 균형을 완벽하게 체화한 존재입니다. 그는 첨단 디지털 기술의 속성을 꿰뚫어 보면서도 그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인류의 잠재된 영성을 일깨울 인물입니다. 그의 역할은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 설계자들이 쳐놓은 회색 장막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폭로하고 우리가 디지털 통제와 영적 무지라는 두 개의 감옥에서 동시에 깨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잊혔던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을 다시 가르칠 것이며 기술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사는 법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균형자, 한국의 구세주가 등장할 시기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는 무엇일까요? 린메이잉은 그 징조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주 구체적이고 독특한 세 가지 징조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징조, 서울의 심장에서 기계의 숨이 멎을 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나 네트워크 장애가 아닙니다. 한국의 가장 상징적이고 기술적으로 밀집된 지역, 예를 들어 강남이나 광화문 일대에서 아무런 외부 요인, 즉 태양풍, EMP 공격 등 없이 모든 전자기기와 통신망이 정확히 3분 동안 일제히 멈추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린메잉은 이 순간이 그림자 설계자들이 쳐놓은 회색 장막의 촘촘한 감시망에 균형자의 영적 에너지가 처음으로 균열을 내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3분의 디지털 침묵 동안 사람들은 공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정신적 해방감과 고요함을 집단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 죽은 금속에서 푸른 녹이 피어날 때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이한 징조입니다. 도심 속 생명이 없는 오래된 금속, 가령 버려진 철도, 낡은 가드레일, 심지어는 오래된 건물의 철골 구조물에서 기존의 붉은 녹과는 완전히 다른 푸른 빛을 띠는 새로운 형태의 녹, 즉 옥시데이션이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의 화학적 구성을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린메잉은 이것을 균형자의 영적 파동이 가장 낮은 차원의 물질, 즉 죽은 물질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봅니다. 이는 물질이 영성에 의해 정화되고 재활성화되는 상징적 현상이며 낡은 물질 문명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징표입니다. 세 번째 징조, 사람들이 회색빛 사람들을 목격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것은 영적 각성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가장 확실한 징후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문득 회색빛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회색빛 사람들은 유령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지만 마치 색채와 감정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며 기계적이고 목적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린 메이잉은 이들이 바로 그림자 설계자들의 회색 장막 시스템에 영혼을 완전히 잠식당한 살아있는 껍데기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세주의 등장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의 영적 민감도가 높아져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이 시스템의 노예들을 식별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집단적 목격은 무엇이 진짜 인간인지에 대한 거대한 각성을 촉별할 것입니다. 린 메이잉은 이 모든 징조들이 2026년을 향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026년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린 메이잉이 경고한 영적 전쟁의 서막은 이미 올랐고 그녀가 말한 징조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 설계자들이 완성하려는 회색 장막과 그들의 시스템에 맞서 한국의 영적 압력배솥에서 터져나올 거대한 각성의 에너지, 이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세주의 등장을 그저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린 메이잉은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이 경고를 듣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살아있는 예언자로서 긴급 행동 강령을 전합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스스로 빛이 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생존 지침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두려워하는 자는 회색에 먹힐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림자 설계자들과 그들이 불러들일 인간이 아닌 존재는 인류의 공포와 분노를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당신이 그들이 설계한 공포에 휩쓸리고 미디어가 조장하는 분노에 동참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배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첫 번째 강령은 바로 감정의 주권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감정이 진정 나의 것인지 아니면 주입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공포 대신 평화를, 분노와 판단 대신 연민과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권유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영적 방어막을 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강령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알고리즘과 뉴스는 1초도 쉬지 않고 우리의 의식을 자극하고 외부로 향하게 만들 것입니다. 린 메이잉은 이것이 우리의 내면과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소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그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직관의 목소리, 즉 영혼의 속삭임을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소리만이 이 혼란 속에서 당신이 나아갈 길을 알려줄 유일한 나침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령은 소비자가 아닌 창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회색 시스템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소비하고 반응하는 가축이 되길 바랍니다. 이에 저항하는 길은 창조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요리하고 진심이 담긴 글 한 줄을 쓰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이 모든 창조적 행위와 진실한 연결이 당신의 영혼을 빛나게 하고 회색 장막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고유한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린 메이잉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본 예언은 확정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경고 지도입니다. 2026년은 파멸의 해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가 물질의 노예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영적 존재로 다음 차원의 각성을 이룰 것인지를 선택하는 위대한 선택의 해입니다. 그리고 린 메이잉의 마지막 예언에 따르면 그 거대한 구원의 선택은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영적 진안지가 될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선택은 한국에 등장할 단 한 명의 구세주 혹은 성인에게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키로 결심한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